네, 안녕하세요. 염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간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 그리고 수급이 몰렸던 종목인 에코프로 H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지난 한 주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요. 에코프로 HN은 지난주에만 두 가지 호재가 겹쳤습니다. 이후에 탄소 국경세 도입으로 인해서 친환경 기업에 대한 친환경 사업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무상증자에 대한 공시가 나오면서 확정되면서 에코프로 HN 주가 상승이 이제 크게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사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의 계열사죠. 에코프로에 사실은 편입됐었던 에코프로에서 분할 상장된 경우입니다. 에코프로의 친환경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에코프로 HN으로 상장을 시켰고요. 에코프로가 워낙 친환경 기업이고 에코프로 BM도 유명하고요. 에코프로 지주사에 대해서도 친환경, ESG 경영 등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연초부터 해서 지난 영상들을 쭉 올려드렸는데 에코프로 BM도 많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에코프로에 대한 지주사에 대한 앞으로의 좀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코프로 HN인데요. 사실 에코프로 HN 제가 타 방송을 통해서도 사실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제가 우리 유튜브 영상에는 바로 모듈로 드렸던 점은 좀 매우 아쉽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더 신경을 쓸 예정이고요. 좋은 종목, 그리고 뭐 저가 매수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유망 종목 있으면 빠르게 좀 업로드 해드리도록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에코프로 HN의 매출 비중을 한번 보면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매출 비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뭐 비슷하게,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균일하게 비중이 나눠져 있는데, 크린룸 케미컬입니다. 크린룸 케미컬은 반도체 공정에서 크린룸에 대한 필터를 좀 제공을 한다는 부분에서 반도체 사업 부분이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구조적인 부분에서 이쪽 부분, 크린룸 케미컬 필터도 계속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온실가스 저감 솔루션 가장 크죠. 온실가스를 기업들 입장에서 에코프로 HN이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게 아니고요. 에코프로 HN이 타 기업들이 온실가스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 공급 계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온실가스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온실가스 저감 솔루션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전반적으로 다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로 모든 매출 구성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탄소 국경세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실 텐데, 일단은 ESG 경영 또한 또 워낙에 좀 부각이 되기 때문에 ESG 경영, 탄소 국경세 전반적으로 볼 수 있고요. 제가 일단 탄소 국경세도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소 국경세가 이제 도입이 될 거다. EU가 탄소 국경세를 이제 앞으로 부과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주요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결국은 친환경, 우리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친환경 에너지 부분, 그리고 뭐 에너지 효율화 시켜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 뭐 산소 사업 중, 수소 사업 쪽으로도 비중을 산업 수소 소비 중, 그린 수소 비중을 좀 계속 높이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탄소 국경세를 매기겠다. 결국은 이제 지금 뭐 시멘트, 철강 쪽이 가장 타격이 클 거라고 하는데, 시멘트, 철강, 뭐 조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이런 기업들이 이런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라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탄소 배출 저감 장치를 직접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를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직접 탄소 배출,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직접적인 노력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회적으로 탄소 배출권이라고 들어보셨죠? 탄소 배출권을 구매를 해서 좀 더 많은 탄소 배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사겠다라는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결국은 시장에서 원하는 건, 그리고 전세적으로 원하는 건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한 정말로 실제적인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H에는 앞으로 향후 이 매출액이라든지 사업의 전망성,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크게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의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공시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에코프로 HN이 실제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공시를 열어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거는 다른 거고요. 네, 다른 공시가 뜹니다. 온실저감 설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온실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한 설비를 에코프로 HN이 어디에 공급 계약을 맺었냐?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계약 상대방이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에 온실가스 저감 장치 설비를 공급해줬다. 설비를 해줬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온실가스를 감축을 시키기 위해서 고심하던 중 에코프로 HN의 이런 솔루션을 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계약기간 보니까 약 한 1년이 채 안 되네요. 한 10개월 동안 작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중도금, 뭐 시운전 지불금 10%, 그리고 중도금 분납 형태로 한 10개월에 걸쳐서 공급 계약이 맺어진다. 뭐 우리가 뭐 건설이라든지 조선 쪽에 비하면 10개월이면 되게 그 텀이 짧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금액 자체는, 이제 계약 금액 자체는 약 한 1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 HN의 매출액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기 위해서 공시를 열어봤습니다. 내용을 좀 지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였었죠.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도 공시를 열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미리 공시 열어놨고요. 무상증자의 이슈,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무상증자라고 하면 기업이 기존 주주들에게, 구주주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많이들 잘 알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정확하게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사실 최근에는 무상증자를 하든 유상증자를 하든 좀 되는 기업들은, 특히나 뭐 2차전지 소재 기업이라든지 되는 기업들은 무상증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 자본금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꼭 무상증자는 호재고 유상증자는 호재니 악재니 이렇게 특별히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그 증자의 그 이유, 증자를 하게 된 그 원인을 잘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일단 무상증자는 합격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상증자, 유상증자 좀 다른 점, 자본금을 확충하는 건 동일합니다. 자본금 좀 확실하는 건 동일한데, 무상증자는 기존에 우리가 잉여금을 통해서 증자를 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부분,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겠다는 부분에서 주주들에게 아주 긍정적이다, 주가 가치를 제고시키는 방안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무상증자는 거의 대부분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이익잉여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기업이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모아뒀다. 특히 뭐 현금잉여금 통해서 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증자를 해주고도 우린 남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우리는 평가를 하고 지금보다 주식수를 늘려가지고 앞으로 유통 주식수 늘리기 위해서 주주 가치, 그리고 주가의 가치를 제고시킨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에코프로 HN이 단행한 거는 무상증자입니다. 반대로 이제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는데, 유상증자는 신규로 발행을 하는 부분이다. 주주가 기존 주주를 통해서 주식 발행 대금을 통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상증자, 무상증자
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해봤고, 이 증자라는 부분이 영향을 어떻게 미치냐.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유상증자는 주가관리 목적 그리고 거래량에도 아주 좋은 호재다라는 부분, 주주도 만족을 하고, 그리고 유통 주식수를 늘리기 때문에 투자 접근성이 용이하다. 최근에 카카오는 조금은 다른 형태로 유통 주식수를 늘렸었죠. 액면 분할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유통 주식수를 늘리면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호재다.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 앞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에서 유상증자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무상증자에 대한 공시로 가보겠습니다. 무상증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7월 30일 날 기준으로 무상증자를 해줄 건데, 7월 30일 날 기준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 해당 주식은 7월 28일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7월 28일까지는 보유하고 계셔야 된다. 파시면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없는 분들은 8월 28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 놔야 7월 30일 기준으로 우리가 무상증자의 대상자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7월 30일 바로 주는 건 아니고 신규 상장 예정일은 8월 20일이다라는 부분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무상증자 비율은요. 무상증자 비율은 1대3입니다. 1대3 비율로 무상증자를 해주는데, 지금 만약에 무상증자 전에 내가 한 주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무상증자는 3주를 받을 수 있고요. 이게 비율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무상증자 후에는 결국은 4주의 주식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대3 비율로 무상증자를 할 예정이다 라는 부분 챙기시길 바라고요. 다시 주가 추이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코프로 HN 단기간 급등한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좀 사기가 겁나기도 하죠. 신규로 사기에. 앞으로 7월 28일이면은 내일부터 해서 8거래일 남았습니다. 8거래일 남았고요. 지금 수급 현황 보겠습니다. 수급 현황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일단 표로 먼저 볼게요. 그래프로 볼게요. 빨간 색깔 외국인들은 최근 며칠 동안 조금 팔았고요.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연두색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거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계신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파란 색깔 급감한 부분이 기관 투자자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 들어서 많이 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급등한 부분, 원래는 14만원에서 15만원대 머물러 있던 주식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움직임이 컸었고요. 지난 한 주간 급등을 했고요. 그 사이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워낙에 강했고 기관들 반대로 많이 팔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변동성 부분에서 조금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너무 급하게 앞으로 8거래일 다다음 주 마지막 주 7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까지 매수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어쩌면 변동성이 일일 변동성뿐 아니고 장중 변동성뿐 아니고 일 변동성도 하루하루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무상증자 후에도 해당 주가는 잘 갈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합니다.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워낙에 변동이 크기 때문에 조금은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기업의 앞서 설명드렸던 기업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어떻게 보면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과요. 그리고 탄소 국경세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은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에코프로 HN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단기 급등된 주가 수준은 조금은 부담스럽다.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 기업은 전망은 좋다라는 부분 설명드리고, 사실 이제 이런 매매에 대한 부분은 좀 쉽게 좀 조언을 드리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각자의 판단에 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에코프로 HN에 대해서 두 가지 토금소 국정세 관련된 이야기와 그리고 무상증자에 대한 공시 열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